안녕하세요. 책바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일 플링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1년 넘게 오일 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든 질병이 입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입안의 건강이 몸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강 건강에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오일 플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오일 플링은 식물성 오일을 20분 동안 입에 넣고 헹구고 뱉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일 플링을 하면 입안에 있는 오일이 세균과 다른 미생물들을 흡수해서 제거되는 원리입니다. 20분이 어찌 보면 너무 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일을 입에 넣고 20분 타이머를 맞추고 그리고 그동안에 청소, 샤워, 운동, 그리고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지나니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오일 플링의 효과를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책에 실린 오일 플링의 효과를 본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낭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속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오일 플링의 기원과 효능,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일 플링을 어떻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경험담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은 입에서 시작된다. 믿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질병은 입에서 시작된다. 우리 입과 콧구멍은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통로이다. 우리 입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이기도 하다. 우리 입과 소화관 안에는 수천억 마리의 미생물이 산다. 그 어떤 미생물은 사람 몸에 이롭지만 어떤 미생물은 그렇지 않다. 그러나 어떤 미생물이든 사람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은 있다. 사람 몸에 이로운 미생물도 자칫 잘못해 혈류 속으로 들어가면 치명적일 수 있다. 미생물들은 아물지 않은 상처나 다친 곳을 통해 또는 염증이 생긴 세포 조직을 통해 혈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입은 미생물들에게 혈류 안으로 들어가기 쉬운 입구를 제공한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생물은 사람 몸에 큰 타격을 주어 전신 감염이나 부분 간염 또는 만성 염증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켜 관절염에서 심장병에 이르는 많은 질병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질병이 우리 입에서 시작된다. 입 안의 균이 일으키는 질병. 지난 몇 년간의 연구 결과 구강 내 미생물과 아주 많은 질병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다시 입증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턱뼈, 콧구멍, 눈, 머리, 목의 간염 외에 심장병, 동맥경화증, 관절염, 폐, 감염, 고지혈증, 당뇨병, 임신합병증, 결과 등이 가장 확실하게 입증된 질병들이다. 치아 건강과 전신질환. 구강 내 간염 부위에서 나온 세균들은 치과 치료 끝나기 채 1분도 안 되어 심장과 폐, 그리고 말초 모세 혈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잇몸 질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3배나 높다.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2배나 높다. 잇몸 질환이 심한 사람들은 뇌졸중에 걸릴 가능성이 2배나 높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잇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3배나 높다. 이 장을 읽고 나니 이제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미소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확실한 해결책은 구강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열심히 칫솔질을 하고 치실질도 하고 살균 효과가 있는 구강 청결제도 사용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일정 수준의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답은 바로
오일 플링이다. 오일 플링의 기원은 아유르베다 의학. 오일 플링은 인도 아유르베다 의술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아유르베다 전문가들은 식물성 오일로 입을 헹구면 입안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구취나 두통처럼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서부터 천식이나 당뇨병처럼 중한 질병까지 30여 가지의 전신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식물성 오일로 입을 헹구는 일 자체가 워낙 단순해서 오일 가글링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도 받지 못했다. 그렇게 잊혀가던 오일 가글링을 세상에 널리 알린 것은 자신이 직접 아유르베다 의술을 행하고 있던 카라치 박사였다. 그는 아유르베다 의술에서 행해지던 오일 가글링 방법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그렇게 해서 나온 자신의 새로운 오일 가글링 기법을 오일 플링이라고 불렀다. 우크라이나에서 열린 학술 대회에서 카라치 박사는 오일 플링에 대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학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그 발표에서 그는 자신의 오일 플링을 간략하게 소개했으며 많은 질병에 대한 놀라운 치유 효과도 설명했다. 그는 간단한 오일 플링으로 대부분의 병을 완치시킬 수 있다면서 오일 플링을 쓰면 부작용이 많은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입안에 식물성 오일을 넣고 이리저리 헹구기만 하면 그 다음엔 사람 몸이 알아서 스스로를 치유한다는 것이었다. 입을 헹구는 과정에서 오일이 우리 몸으로부터 세균과 독소를 끌어내게 되며 그 뒤엔 자연의 섭리에 따라 우리 몸이 치유되어 간다는 얘기였다. 그는 이 방법으로 편두통, 기관지염, 치통, 혈전증, 습진, 궤양, 암, 장질환, 심장 및 신장질환, 뇌염, 마비, 불면증, 부인병, 만성혈액질환, 신경 및 위, 폐, 간 질환 등 그야말로 온갖 병을 다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도 오일 플링으로 15년 이상 알아왔던 만성혈액 질환을 고쳤다고 했다. 카라치 박사는 인간은 주어진 수명의 절반 정도밖에 못 산다며 만일 오일 플링으로 규칙적으로 몸을 청결하게 해준다면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주장했다. 카라치 박사는 자신의 오일 플링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정제된 해바라기씨 오일을 이용할 것을 권했는데 해바라기씨 오일은 인도 전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조리용 오일이었다. 물론 그는 다른 오일을 써도 좋다고 했다. 그는 오일 가글링을 하면 오일이 입안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점막을 통해 혈류 속에 있는 독소를 뽑아낸다고 믿었다. 그렇게 15분에서 20분 정도 가글링을 하고 오일을 뱉어낸 뒤 물로 입안을 헹구라고 했다. 매일 독소가 제거되면서 면역체계가 또 맡아야 할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뒤엔 우리 몸이 알아서 자신을 치유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렇게 해서 만성질환과 급성질환이 모두 치유된다고 했다. 그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오일 플링은 아유르베다 의술과 동종요법의 기본 원칙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일 플링은 인체 내 에너지들 간의 균형을 회복시켜 각종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믿고 있다. 오일 플링에서 에너지 관련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보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다. 구강 내 세균들은 감염을 일으키고 인체 내 화학 반응을 교란시켜 질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구강 내 세균들을 제거하면 각종 질병이 사라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이다. 의학적 증거. 오일 플링은 인체에 전혀 해가 없으며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입안에 식물성 오일을 넣고 헹굼질 하다가 죽었다거나 어떤 해를 입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더욱이 오일을 삼키는 것도 아니므로 몸 안에 무엇인가 섭취하는 것도 아니다. 오일 플링은 현존하는 치료법들 가운데 가장 비침투적이며 가장 무해하며
가장 단순한 치료법이다. 그러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는 입이 세균들의 온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몸의 다른 부위로 이동해 감염을 일으키고 인체 내 화학 반응을 교란해 많은 감염과 퇴행성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의학 연구도 수백 편이나 발표됐다. 우리는 또 오일 필링은 입에서 세균을 제거해주며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 해를 입힐 수 있는 세균 수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오일 필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인간의 몸이 놀랄만한 자기 치유 능력을 갖고 있어 기회만 주어지면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오일 필링을 하면 독성 물질로 인한 인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면역체계 또한 보다 홀가분해져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사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오일 필링이 해도 없고 효과도 있다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바로 실천하여 여러 가지 혜택을 누려보라. 구강위생, 치아는 당신 입 표면 전체의 10%밖에 안 되며 세균은 입 전체에 퍼져 산다. 칫솔질을 중단할 경우 남겨진 세균들이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다시 자리를 잡는다. 오일 필링을 하면 오일이 사실상 100% 입 구석구석에 닿기 때문에 입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그리고 단세포 생물에게 타격을 주게 된다. 오일 필링의 효과적인 순서. 원래 사람의 치아는 평생 쓸 수 있으며 제대로만 관리해 준다면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강위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으며 매일 칫솔질과 치실질을 해야 한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구강위생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 칫솔질이나 치실질을 열심히 하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치아 건강 상태는 되게 엉망이다. 밝게 웃을 때 드러나는 치아 상태가 아무리 고르고 하얗다 해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다. 눈부시게 발전한 현대의 치과 의학 덕에 우리 치아가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배꼽같이 흰 그 치아들 뒤에 유독성 폐기물 처리장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잇몸 질환과 충치를 갖고 있다. 아마 당신 역시 지금 어느 정도의 잇몸 질환과 충치는 있을 것이다. 잇몸 질환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구강 관련 전신 질환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인 구강위생 관리 방법들은 이미 적절치 않다는 것이 판명났다. 그런 점에서 오일 필링은 인체 내 세균수를 줄여주고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을 동시에 개선시켜 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오일 필링은 아주 간단하다. 입안에 한 스푼의 식물성 오일을 넣고 헹궈주기만 하면 된다. 티스푼 2~3개 분량의 오일을 사용하라. 오일은 각자가 편하게 느끼는 양만큼 쓰면 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3티스푼은 너무 많다. 2티스푼 정도가 적절하다. 침이 분무될 여지는 남겨두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일을 넣으면 불편할 수 있다. 오일을 넣은 뒤에 입을 꼭 다문 채로 오일을 치아와 잇몸 사이로 그리고 입안 전체에 닿게끔 빨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일 필링을 하되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입안에서 오일과 침이 계속 움직이게 하라. 15분에서 20분까지라면 긴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오일 필링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한다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닐 것이다. 오일 필링을 오래 할수록 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의 경험에 따르면 20분간 오일 필링을 할 경우 이런저런 건강 문제들이 사라지지만 그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일 경우 문제들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오일을 입안 깊숙이 넣고 가글링 하지는 말라.
가글링을 하다 보면 오일 일부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구역질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입안에 있던 오일을 전부 내뱉게 된다. 심한 경우 윗속에 음식까지 다 토할 수 있다. 오일을 삼키지도 말라. 오일 속에 세균과 독소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을 윗속에 집어넣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일 필링을 하다가 무심코 오일 일부를 삼킨다 해도 걱정하지는 말라.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삼키지 않도록 하라. 오일 필링을 하는 동안 입에선 침이 분비될 것이다. 그 침과 오일이 섞이면서 유화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오일이 우유처럼 불투명한 유백색 혼합물로 바뀌게 된다. 오일이 유백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입안에서 오일 필링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대개의 경우 단 몇 분만 힘차게 오일 필링을 해도 오일이 유백색으로 변하게 된다. 오일 필링을 하다 보면 가끔 목 뒤쪽에서 가래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 그 가래 때문에 숨이 막히는 것은 원치 않을 텐데 필요하다면 기름을 뱉어낸 뒤 목에서 가래를 없애라. 그런 다음 다시 오일을 넣고 계속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 전체 시간이 20분 정도만 되면 된다. 입안에 침이 가득 차게 될 경우 자신도 모르게 방에서 뛰쳐나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럴 때는 입안에 있는 걸 다 뱉어내고 새로 오일을 넣어도 좋다. 아니면 일부만 뱉어내고 남은 용액으로 오일 필링을 계속해도 좋다. 어느 쪽이든 총 15분에서 20분 정도 입안에 오일을 머금고 있어야 한다. 20분이 다 되기 전에 한 번 또는 두 번 오일 일부를 뱉어내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다. 오일은 쓰레기통이나 비닐봉지 같은데 뱉도록 하자. 싱크대나 변기에 뱉지는 말라고 권하고 싶다. 계속 그러다 보면 배수관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일을 뱉어낸 다음에는 물로 철저히 입안을 헹궈 남아있는 오일이 없게 하라. 입과 목 안이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 물을 마시자. 오일 필링은 하루 중 언제 해도 좋다. 대개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식사를 하기 전에 한다. 오일 필링은 공복에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처음 시작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오일의 향이나 질감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 오일을 넣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덜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오일 필링을 하다 구역질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토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속을 비워두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도 오일 필링을 며칠 하다 보면 오일에 익숙해져 별 문제가 없게 된다. 대개는 식사 전 또는 공복 상태 적어도 식사하고 3-4시간 후에서 오일 필링을 하라고 권하고 있다. 오일 필링을 막 시작하는 경우에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일단 오일 필링에 익숙해지고 편해지면 어느 때에도 상관없다. 심지어 식사 후에도 괜찮다. 식사 후에 너무 일찍 오일 필링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 이유는 위가 차 있을 경우에 메스꺼움을 느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입안의 세균 수가 식사 직전에 가장 많고 식사 직후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식사를 할 때 입안에 있던 세균들 상당수가 음식과 함께 목구멍으로 넘어간다. 결국 식사 전에 오일 필링을 해야 입안에서 더 많은 세균을 없앨 수 있는 것이다. 오일 필링 전에 물을 좀 마시는 것이 좋다. 실제 그렇게 하라고 권하기도 하는데 특히 입안이 건조하거나 탈수 증세가 있을 경우에 더 그렇다. 침을 분비하려면 사람 몸 안에 적절한 양의 수분이 있어야 하므로 오일 필링을 할 때 물을 마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침은 세균을 없애거나 세균과 맞서 싸우는데 또 pH 수치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을 준다. 오일 필링의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복에 시작한다. 그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액체 상태의 오일을 티스푼 2-3개 분량을 입안에 넣는다. 치아와 잇몸 사이로 오일을 빨고 밀고 당긴다. 오일과 침이 섞인 용액의 색이 유백색으로 변할 것이다. 유백색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입안에서 오일 필링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이다. 입안에서 15분에서 20분간 오일을 이리저리 굴린다. 오일을 쓰레기통에 뱉는다. 물로 입안을 헹궈낸 뒤 물을 마신다. 이상의 과정을 적어도 매일 한 차례씩 반복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일 필링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전에 하는 게 좋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오일 필링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오일 필링을 하면서 옷을 입는다거나 샤워를 한다거나 면도를 한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거나 신문을 읽는다거나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입안에 한참 감염이 진행 중이라거나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하루에 2-3번 또는 그 이상 오일 필링을 해서 치유 과정을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식사 바로 전에 오일 필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처음에 오일 향 때문에 오일 필링을 하기가 힘들다면 계피 오일이나 바카 오일 몇 방울을 첨가해도 좋다. 그러다 오일 필링을 하는 게 편안해지면 계피 오일이나 바카 오일을 첨가하는 것을 그만두면 된다. 처음에는 20분 내내 오일 필링 하는 것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다. 내 경우 오일 필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몇 번은 시간을 다 지키지 못했다. 목 뒷부분에 가래가 끓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가 나서 미처 쓰레기통을 찾을 여유도 없이 갑자기 입안에 있던 모든 걸 토해내곤 했었다. 그 덕에 갑자기 입안을 비워야 할 때를 대비해서 컵이나 쓰레기통을 가까운 데 두는 게 좋다는 것을 배웠다. 지금 나는 입안에 오일을 한가득 넣고 있는 것에 워낙 익숙해져서 목에서 가래가 생기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서도 입에서 오일을 한 방울도 뱉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오일 필링은 5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다. 나이에 따라 티스푼 한두 개 분량을 주거나 각자 편하게 느낄 양을 주면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집중 지속 시간이 짧으므로 오일 필링 시간은 3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게 좋다. 맛을 좋게 해주는 계피 오일이나 바카 오일을 섞어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나는 이런 효과를 보았다. 오일 필링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설득력 있고 동기부여도 되는 증거는 아마 직접 오일 필링을 해본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증언일 것이다. 어떤 요법이든 효과가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 그러나 오일 필링은 확실한 효과가 있다. 가장 빨리 또 가장 확실히 나타나는 효과는 구강 건강이 좋아진다는 것이다. 치아가 더 깨끗해지고 숨도 더 상쾌해지며 잇몸은 건강한 분홍빛을 띠며 피도 덜 난다. 경구 감염이 줄어들거나 아주 사라지고 그 뒤를 이어 전신 질환의 증세도 완화된다. 오일 필링이 일으킨 많은 기적들 가운데 어스클리닉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부를 소개하겠다. 구강 건강. 이가 훨씬 더 하얘지고 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분홍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더 잘 소화시키는 것 같아요. 게다가 오일 필링을 한 직후 아침에 배변이 정상적으로 잘 되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제일 먼저 20분간 오일 필링을 하고 있어요. CW. 제 경우 치과 의사를 잘못 만나 치아 손상을 입었는데 오일 필링을 시작한 뒤 곧바로 증세가 완화됐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잠도 더 잘 자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썼고 그 다음엔 참기름을 썼습니다. 오일 필링을 시작하자 치통이 멎었습니다. 입안에서 지독한 금속 맛이 느껴졌는데 오일이 그 독성 물질을 뽑아낸 것 같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심한 피로감이 느껴지면서 몸이 가라앉는 것 같더니 며칠 만에 더더욱 힘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소리나. 저는 월넛 오일을 이용해 한 달 정도 오일 필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 치과를 찾아가 6개월마다 받는 구강 검사 및 세정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치과 의사와 위생사가 제 치아가 정말 건강해졌다고 했습니다.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네요. 항상 잇몸에서 피가 났었는데 그게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폐기. 저는 2년 가까이 입 오른쪽으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른쪽 잇몸에 치통이 있는 데다 뜨겁거나 달거나 차가운 음식에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또 다시 신경치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이플링을 시작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보니 입 오른쪽 전체가 더 이상 예민하지 않은 겁니다. 3일째 되던 날에는 입 오른쪽으로 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3주가 지난 지금 저는 입 왼쪽과 오른쪽 양쪽을 다 사용해 마음껏 음식을 씹고 있습니다. 물론 통증도 없고 예민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들도 더 튼튼해져서 더 이상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케이트. 간염.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오일플링을 했는데요. 아구창에 놀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잇몸에서 피가 나던 것도 거의 멈췄습니다. 아구창 때문에 이런 치료 저런 치료 다 받아왔는데 단 한 번의 오일플링으로 이런 효과를 보다니 놀랍습니다. 폴. 8개월 전쯤 사랑니가 났었습니다. 정말 통증이 너무 심해 먹는 건 고사하고 말도 거의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오이플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단 4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가 별로 아프지 않은 데다 더 깨끗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치과 의사도 다른 의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올해엔 감기조차 앓지 않았어요. 몇 달 간격으로 날씨만 바뀌면 기침 감기와 열 그리고 코감기를 달고 살았었는데 올해엔 감기를 전혀 앓지 않는 거예요. 2주 전에 목감기에 걸렸었는데 이틀 만에 괜찮아졌습니다. 얼굴빛도 더 밝아지고 에너지도 차고 넘칩니다. 건강 문제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에게 오이플링을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단순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자주 감기에 걸리고 입안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이플링을 하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보니 제 혀에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전엔 그동안 생긴 발진 중에 가장 작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발진이 입 구석에 보였지만 그마저도 3일 만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제 경우에는 약 2주 만에 오일플링 치유 효과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알레르기와 천식. 저는 작년에 알레르기 때문에 직장도 몇 주나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오이플링을 시작했는데 입안 점막 등을 통해 제 몸 안에 있던 독소들이 죄다 빠져나가는 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2주 만에 알레르기는 치유되었고 저는 지금 건강 상태가 최고입니다. 마크. 저는 첫 생리가 시작된 11살 때부터 알레르기와 천식을 앓아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심했습니다. 매달 3, 4일 정도씩 계속됐습니다. 이제 오일플링을 시작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합니다. 천식은 사라졌고 관절이나 몸의 통증도 전혀 없고 피부에 반점도 없고 변색 현상도 없습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졌고 알레르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뭐든 잘 먹고 있습니다. VL. 축농증. 저는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또는 야외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코가 막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목욕하는 것도 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일플링을 한 뒤로 저는 선풍기를 최대한 세게 틀어놓아도 아무런 불편 없이 잘 잡니다. 가끔씩 저를 괴롭히던 천식도 사라졌습니다. 3, 4일 동안 계속되던 왼쪽 무릎 및 오른쪽 발목 통증도 더 이상 없습니다. 5년 가까이 따라다니던 머리 위에 조그만 발진도 사라졌고 20년 가까이 끌어온 치질도 사라졌습니다. TR. 저는 12일간 오이플링을 해오고 있는 중이며 10일간은 코코넛 오일을 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효과는 온몸에 다 짜릿합니다. 오이플링을 시작한 바로 그 다음날부터 콧물이 마르기 시작했고 이틀이 더 지나자 폐에서 가래가 끌어올라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잠도 훨씬 더 잘 자고 힘도 넘칩니다. 물론 입과 치아 상태는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에 한 번 정도 코코넛 오일을 쓰고 있습니다. 발레리. 저는 2주 전에 오일 필링을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처음 며칠간 계속 가래가 끓어 뱉고 났더니 축농증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축농증 약은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치아는 더 빛나고 이제 칫솔질을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습니다. 실비아. 당뇨병, 혈당. 저는 몸무게가 90kg이고 발이 비틀려 있습니다. 걷게 되면 발에 심한 염증이 생겨 고름이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일 필링을 하면서 매일 걷기를 했더니 발이 튼튼해져서 별 어려움 없이 계단도 걸어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오일 필링을 했더니 점차 혈당 수치도 떨어져 당뇨병도 치유되었습니다. 피부도 깔끔해져 윤기가 났고 몸에 나던 반점들도 사라졌습니다. 몸이 강해지면서 치아도 튼튼해졌고 잇몸도 건강해졌으며 흰 머리카락도 검게 변했습니다. AU. 관절 통증, 관절염. 저는 지금 10년째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2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가지 요법을 써봤지만 효과는 그때뿐이었습니다. 오일 필링을 하기 시작했는데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목격했습니다. 시작한 지 채 5일도 안 돼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SJG. 저는 이제서야 오일 필링을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너무 빨리 나타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라 잘못해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제가 젊은 편이 아니다 보니 그리 빨리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일 필링을 처음 시작했는데 곧바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아주 편해져 아무 문제 없이 쪼그려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 저는 매일 아침 코코넛 오일로 오일 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가 하얘지고 잇몸이 튼튼해지고 얼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여드름이 줄어들었습니다. 확실히 피부에 좋은 것 같습니다. SH. 오일 필링을 시작하고 난 뒤 얼굴에 나던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정말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치아가 하얗다는 칭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JL. 숙면, 활력, 그리고 체중 감소. 오일 필링을 시작한 뒤 신진대사가 활발해졌고 이가 더 튼튼해졌고 몸무게도 5kg 정도 빠졌습니다. 훨씬 더 활력이 있어졌고 이도 하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선 몸무게가 빠진 게 제일 좋습니다. 알린. 오일 필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더니 1.5kg이 빠져 있었습니다. 감량 효과도 있습니다. 베라. 지금부터는 주요 목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오일 필링으로 삶이 바뀐 사람들. 대체 어떻게 치유 효과가 있다는 말인가? 입안이 말해주는 몸의 비밀. 오일 필링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 우리는 모르는 입속 세상. 입안은 하나의 생태계다. 왜 개의 입이 사람보다 깨끗한가? 우리가 치과에 가는 숱한 이유. 3장. 모든 병은 입안에서 시작된다. 입의 건강은 어떻게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말을 살 때에도 치아부터 점검한다. 놀라운 실험이 말해주는 것. 입안의 균이 일으키는 질병. 심장병, 관절염, 폐질환, 임신 합병증, 위장병, 골다공증, 당뇨병, 신경계 질환, 감염과 만성질환. 4장. 오일 필링으로 독소가 제거된다. 기원은 아유르베르다 의학. 의학적 증거들. 나는 이런 효과를 보았다. 5장. 오일 필링 실전 트레이닝. 오일 필링의 효과적인 순서. 어떤 오일이 가장 좋은가? 오일 필링을 시작하고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오일 자체가 치유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6장.
오일 플링의 효과를 높여줄 건강 상식. 오일 플링으로 효과를 못 보는 경우. 식단과 퇴행성 질환의 관계. 당분의 저주. 식물성 오일의 두 얼굴.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 반 컵을 더 마셔라.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가? 치과 관리를 줄이는 방법. 이런 약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산성은 왜 좋지 않은가? 에필로그. 그러고 보니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 저자 브루스 피페. 저자 브루스 피페는 대체의학 전문의, 오일 플링의 세계적 권위자로 활발한 연구와 강연 활동을 해왔다. 면역 반응, 뚱뚱하게 먹고 날씬해 보이기, 치매를 당장 없애자, 코코넛 오일의 기적 등 20여 권의 건강서를 저술했다.